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다입니다. 지은이는 가오이완, 옮긴이는 송은진, 발행은 와이즈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간관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만들고 또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인데요. 하지만 관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 SNS 문화의 영향까지 더해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과잉관계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창회다, 동호회다, 취미, 지역 모임 등 수많은 모임 참석과 전화통화는 물론 틈날 때마다 SNS에 동향을 올리고 다른 이의 SNS를 샅샅이 훑으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에 시달리며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옥죄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많을수록 현실적인 이점이 많을 거라는 왜곡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관계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생의 바람직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 또한 후유증 없이 현명하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는 다이어트의 노하우를 알려주며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과 가까이해야 할 사람, 관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넓진 않아도 깊은 관계가 좋다 등 관계를 정리해야 할 유형과 긍정적 관계의 기본 원칙, 소중한 관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볼 시간.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인 인간에게 관계는 영원한 화두다. 모든 사람은 가족, 친구, 지인 등 인간을 떠나 살 수 없다. 그렇게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관계를 넓히는 행위는 분명히 일과 생활 모두에 유리할 수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는 리처드는 지인이 많으면 아무래도 일처리가 쉽죠.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라고 늘 말한다. IT 기업을 운영하는 그는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사업 당시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성공적으로 앱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과잉관계의 폐해도 실감했다고 했다. 내 연락처 중 3분의 2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리처드는 관계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너무 많아서 생기는 번거로움을 감당해내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 일과 생활의 무게중심을 관계 맺기에 두었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으며 부지런히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했다. 물론 그의 우려처럼 부정적 효과도 생겨났다. 그는 매주 수많은 접대와 전화통화를 하고 틈나는 대로 SNS를 샅샅이 훑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에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야 했다. 정기적인 모임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죽을 만큼 피곤한 지경까지 최선을 다해 인맥을 관리했다. 어느 순간 리처드는 자신의 관계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연락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지금처럼 빈번히 연락하는 일은 그만두고 연락처를 분류하고 정리해 소수의 진짜 관계만 남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2014년에 우리 연구팀은 전 세계 9개 도시에서 나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조사는 크게 다음 3가지 질문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금 당신에게는 좋은 친구가 몇 명 있나요? 지금 당신은 친구가 부족하다고 여기나요? 지금 당신은 관계 유지가 부담스러운가요? 6개월 후 우리는 14만 개의 응답을 수집했고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86%는 좋은 친구가 4명 이하이며 일과 생활에서 친구가 부족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응답자 중 72%가 과잉관계로 곤혹스러울 때가 있고 자신이 관계 유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진짜 친구가 부족해 열심히 사교에 노력하지만 여전히 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게 현실이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전통적 사교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대한 멀리 그물을 던지고 그물에 걸리는 양으로 성공 여부를 따지는 전통적 사교는 그 폐해가 작지 않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러한 대용량 사교 전략이 더 크게 확산되었다. 지금 당신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인맥 관리에 쏟아붓고 있고 그 때문에 곤혹스럽다면 바쁘기만 하고 손해지는 것은 하나 없는 과잉 관계증을 앓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과잉 관계증에 걸린 사람은 매일 3시간 혹은 그 이상을 각종 사교행위, 예컨대 모임 참석, SNS 대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등에 소모한다. 또 시간만 나면 휴대폰으로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 들어가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둘러보곤 한다.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온라인에서 채팅할 대상이 없으면 몇 시간, 아니 단 몇 분만 지나도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인 중 한 명은 12시간 정도 SNS를 못하게 된다면 자신은 돌아버릴 거라고 말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12분도 못 견딜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SNS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유명인들의 일상을 둘러보고 쇼핑 또는 의미 없는 잡담을 나눈 것이 전부다. 현대인들은 각종 사교 활동에 빠져 있으면서도 늘 고독감을 느낀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멈출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과잉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SNS를 끊고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끔찍한 형벌과 다름없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과잉 관계의 폐해를 인식했다고 해서 반대편 극단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이성적인 사교 전략을 통해 좋은 친구, 우수한 인맥 자원을 얻기 바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힘들어도 놓지 못하는 관계의 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접한 사례가 바로 리처드처럼 관계를 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과 생활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잉 관계증을 앓고 있다. 힘들고 두렵지만 사교로부터 멀어지지 못한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적 모순에서 오는 고통을 많이 토로해온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기업의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언더우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말수가 적거나 점잖은 영업사원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일을 잘해내려면 어떤 사교 현장에서도 스타가 되어야 해요. 쉼 없이 명함을 돌리고 또 받아야죠. 탁월한 위장술과 연기력으로 사람들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주목받아서 각종 인간관계 혜택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언더우드는 이제 겨우 32살이지만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2년간 7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매주 3일씩 쉬고 1년 중 20일은 장기 휴가를 받아 가족과 함께 하와이나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도 언더우드는 늘 힘들고 피곤하다고 했다. 특히 인맥 관리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마치 커다란 산처럼 그를 짓눌러 종종 호흡이 불편할 정도였다. 언더우드가 하는 사교 활동의 80%는 그의 본심과 달랐지만 일하는 데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장단을 맞춰야 했다. 그는 매주 자신의 시간 중 40% 이상을 사람들과 만나거나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데 쓴다. 종종 가족 모임까지 열어 그들을 초대하기도 하는데 그중 어떤 사람은 이름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 언더우드는 이 방식을 멈춘다는 생각만 해도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고 힘들긴 해도 이런 일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정말 그럴까?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사람의 미래까지 결정할까? 적어도 언더우드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넘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뿐 아니라 정신적 대가까지 치르고 있다. 한 번은 해외 출장을 떠나 미국 친구들과 연락이 잠시 중단된 적 있었다. 그 며칠 동안 언더우드는 마치 자신이 방출된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고 했다. 갑자기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그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다니 정말 끔찍했죠. 페이스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끔찍한 고독감을 느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요. 자기 손으로 과도하게 끌어올렸거나 확대한 관계의 수요는 마치 자신을 향해 던지는 올가미와 같다. 언더우드처럼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조차 이 올가미에 걸린 사냥감이 되곤 한다. 사람들은 무리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좀처럼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한다. 맹목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인간관계에 쏟아붓는다면 응당 있어야 할 사교의 진짜 가치를 맛보지 못한다. 어쩌면 그 관계가 당신이 일과 생활에서 느껴야 할 자유를 앗아갈지도 모른다. 모든 관계의 기준은 나로부터. 내 동료 스미스는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기준으로
까다롭게 인간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에 근거해 범위를 확정하고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하죠. 라고 말했다. 우리는 2009년부터 함께 까다로운 사교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하고 강연했다. 스탠퍼드 대학과 손잡고 전 세계 각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해 관계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이성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도록 도왔다. 미국 LA에서 시작한 이 활동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되었다. 총 300만 명이 강연을 들었고 우리 역시 강연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 대표적 사례들을 읽으며 과인관계의 폐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까다롭게 사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두섭고 복잡한 관계에 매달리느라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까다로운 사교를 할 수 있을까? 첫째, 사교 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토대로 적정한 시간을 들여 이성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둘째, 모든 관계에 맺기는 자신의 의지대로 해야 한다. 그 일에 소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모두 스스로 결정하고 무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인간관계는 배제에 능동적으로 인맥 자원을 개척해야 한다. 셋째, 친구와 지인의 수와 모임의 빈도를 조정해야 한다. 사교활동은 자신에게 유익해야 한다. 일주일에 모임이 3번 이상이라면 시간, 돈, 에너지, 심지어 당신의 삶 자체를 소모하는 과잉 관계일 확률이 높다. 우리는 적당한 순간에 관계로부터 벗어나 있을 필요가 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자유로움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고한다. 오직 자신의 바람대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보면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실감하고 친구가 너무 많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냉철한 사고로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에게 확인받으려는 태도부터 버리자.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인맥 자원을 깨끗하게 정리해 홀가분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야만 수준 높은 사교와 양질의 인맥 자원이 주는 행복과 희열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의 관계를 객관적, 이성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지나친가, 부실한가? 친구가 너무 많은가? 아니면 너무 적은가? 최근 몇 년 동안 관계와 관련해 어떤 경험과 교훈을 얻었는가? 평생 함께할 좋은 친구가 있는가? 아니면 아직 찾는 중인가? 과잉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전략을 확정해 진짜 중요한 관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과감하게 인터넷과 휴대폰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는 그가 고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웃고 떠들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는 낯설다. 이래서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용기를 내어 아무런 방해가 없는 곳으로 갔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제는 내면의 욕망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사교에 있어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자제를 통해 계획적으로 친구를 사귐으로써 타인을 얻는 동시에 자신을 완성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고독은 자율정신을 길러준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관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연락할 사람이 없다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대부분 처음에는 사이가 좋고 같이 있으면 즐겁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점차 흐지부지 되어 어색해진다는 이야기다. 좋은 친구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 몇 달 혹은 몇 년 정도 유지되는 한시적 친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다니고 커서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점점 많아지고 SNS 친구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들 중 대다수는 우리 인생에 어떤 시점이나 단계에 출연해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친구가 되었다가 서로 얻을 게 없다 싶으면 어디론가 사라진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내릴 사람은 내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타는 버스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친구는 정말 나라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스쳐가는 승객일 뿐인 걸까? 안타깝게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은 정말 몇 명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다. 10여 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중국 영화 휴대폰에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공의 말에 따르면 좋은 친구란 다른 걱정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아무 때나 새벽 3시여도 괜찮다. 전화해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의에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선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은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가 있는가? 있다면 몇 명인가? 장담컨대 나는 이런 친구가 많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휴대폰 연락처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봐도 결과는 망연자실한 표정뿐일 것이다. 마음 터놓을 2~3명이면 충분하다. 자신이 사교에 매우 능해서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처럼 인맥이 중요한 시대에는 이런 성향이 일종의 기술이자 능력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 그는 분명히 친구가 많겠지만 사실 단순히 친구가 많다는 사실은 자랑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대부분 사물이 그러하듯 친구도 양보다 질이기 때문이다. 1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음주 가무를 즐기며 즐겁게 보낼 수는 있어도 그들 모두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는 없다. 그들 중 1~2명을 제외하고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진짜 친구는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한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리암은 내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근무일에는 점심, 저녁이 전부 접대 약속입니다. 주말에도 접대 일정이 꽉 차 있죠. 이런 상황에 무슨 친구의 질을 따지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올해 35살인 그는 혼자 고급 빌라에 살면서 매일 상류층 고객들을 상대한다. 회사 동료들은 전부 경쟁 상대일 뿐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할 만한 사람은 없다. 사실 지난 주말이 제 생일이어서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요. 그런데 아무리 연락처를 뒤져봐도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은 대부분 고객 아니면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식사도 몇 번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왕래가 없는 사람들이죠. 물론 친하게 지내는 사람 몇 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들 결혼해서 아빠가 되었으니 주말에는 가족과 보내야죠. 나 같은 싱글과 주말을 보내자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미혼인 친구도 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요. 사실 저랑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 알고 있죠. 이야기를 마친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살다 보면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서운할 때가 있다. 특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나 명절에는 유난히 고독하고 우울하며 처량한 기분까지 든다. 누군가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하며 좋은 조언까지 건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외로움이 뭔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다. 가지고 있는 연락처에서 아닌 사람들을 걸러내면 당장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괜히 불러냈다가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느니 차라리 혼자 보내는 쪽이 마음 편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면서 따지거나 피해야 할 요소도 많고 왠지 모를 꺼리낌과 불편함도 점차 심해진다. 이상하게도 분명히 지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지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사실 이런 현상은 양쪽의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요소도 못지않게 작용한다. 예컨대 주거지 및 근무지의 변화, 재산의 차이, 너무 바쁜 업무 등 우정을 유지하고 보호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거나 부족해진 탓이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절친 사이가 되기 어렵다. 또 사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마음을 툭 터놓고 말하는 일 자체가 힘들어졌다. 이러한 객관적인 요소와 환경은 현대인의 사교 범위를 날로 축소하고 있다. 단순한 관계의 즐거움이 절실해지는 시대.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전 세계 소통의 거리가 줄고 소통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단 하나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만 멀어졌다. 사회적 지위, 신분, 배경, 부의 정도 등이 전부 다른 환경 아래에서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소박하고 단순하며 해맑았던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소득을 올리며 다른 수준으로 생활한다. 사람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고 각 계층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끼리끼리 뭉친다.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눈치를 발휘해 남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바짝 긴장해서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을 방어하고 심지어 처단하기까지 해야 한다. 어떤 때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도청 장치라도 설치하고 싶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진짜 우정이 있겠는가? 진짜 친구가 없다는 한탄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심지어 누가 자신의 친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다. 동창, 동료, 상사와 부하 직원, 고객, 사업 파트너 등등 수많은 관계가 한데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사교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간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진짜 친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 공간이 확대되는 반면 생존 공간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커다란 산을 이고 있는 것 같은 중압감에 짓눌려 거북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만 꿈꾼다. 그러면서도 한 발 더 앞으로 내딛기를 두려워하고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한다. 상담을 온 한 청년은 내게 아이들과 노인을 제외하고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사람이 정말 세상에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양보다 질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사람을 열심히 만나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살면서 그렇게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마음을 터놓을 친구 2~3명이면 충분하다라는 진리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혼자 조용히 지내는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확대되었던 사교의 범위를 축소하고 진정으로 서로의 영혼을 마주하며 교감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 편안한 관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안정감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안정감의 사전적 정의는 편안하여 마음의 위험이나 탈이 없는 느낌이다. 지금 당신은 친구에게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가? 미국의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분석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로 수가 많지 않고 가장 소중한 존재다. 피라미드의 2번째 층은 보통 친구로 평소 잘 어울리며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취향과 취미, 관심사가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지만 보통의 사교 대상일 뿐 마음을 터놓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피라미드의 3번째 층은 협력형 친구다. 대부분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로 직장에서 생겨나는 관계다. 서로 성격이 딱 맞을 필요는 없고 그저 일하는데 협력하면서 성과를 내기만 하면 된다. 피라미드의 4번째 층은 실리형 친구로 오직 편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관계다. 피라미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취할 편익이 있으면 오고 없으면 가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 없다. 우리 연구팀은 LA에서 좋은 친구의 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역시 믿을 만한으로 많은 응답자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좋은 친구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많은 대답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이였다.
응답자들은 자기가 가장 필요할 때 어디로 숨었는지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친구로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서로에게 성실한, 잘 이해하는, 이익과 동떨어진 등이 있었다. 우리는 다양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좋은 친구란 한 단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신뢰다. 친구 사이의 신뢰가 이처럼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응답자 중 한 명인 타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그가 갚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다면 애초에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친구 사이에 돈거래를 하는 건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는 친구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만 안정감을 얻고 우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에서 친구 사이의 신뢰는 서로 얼마나 솔직한가로 가늠할 수 있다. 친구가 비밀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개인적인 일을 기꺼이 털어놓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할 수 있을까? 늘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이는 친구에게 당신의 모든 문제와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이전에 친구가 당신을 속인 적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있는가? 대답은 전부 아니오일 것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